제가 여기 선 이유가 이제 슬램이 현재 DR4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필요하기에 이제 제가 슬램의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드리고자 일단 여기에 서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슬램 자체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좀 가지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저도 이제 슬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이제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좀 이제 뭔가 이상하다,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가볍게 인트로덕션만 할 겁니다. 처음부터 막 이제 뭐 어마무시한 게 나올 예정은 아니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서 슬램이란 게 무엇인가, 그리고 슬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, 그리고 어떤 이제 슬램이 태동하고 나서부터 쭉 이제 여러 변천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죠.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또 탄생을 했는지 잠깐만 알아보고 이번 세미나의 목표를 설명한 다음에 가볍게 끝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가볍게 슬램이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,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고 이 주변 환경 속에서 내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추정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이제 슬램이라고 하고요. 슬램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뭔가 슬램이라는 것이 뭐 특정 알고리즘이다 라고 부르기보다는 뭔가 살짝 시스템이다 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이해가 와닿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멍청해 보이는 이제 로봇이 도시 한가운데 던져졌다 하면은 저희는 저 로봇한테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야 돼요. 내 주변이 이런 도시, 내 주변에 어떤 이런 환경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 위치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야지 저 로봇이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길을 찾아 나서든 뭐 물건을 픽업하러 가든 뭐 무언가를 하겠죠. 그죠? 근데 아시다시피 로봇 혹은 컴퓨터들은 굉장히 멍청합니다. 이게 저희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고민을 했죠. 이 슬램이라는 문제를, 이 슬램이라는 시스템을 로봇 위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한 끝에 여러 가지 갈래가 이제 생겼는데, 저희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 갈래 중에 하나인 비주얼 슬램에 관해서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비주얼 슬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직관적으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다음과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. 첫 번째로 일단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무슨 센서를 가지고 있든 라이다가 됐든 뭐 카메라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또 필요하겠죠. 그냥 정보, 사진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. 단지 저희는 딱 이 눈앞에 있는 광경을 딱 보고 저기 전등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걸 딱 알 수 있지만, 로봇은 그냥 이 딱 사진을 딱 봤을 때는 그냥 딱 이제 RGB 픽셀값만 딱 이제 전달받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쟨 보고 저건 보고 저건 보고 저기 코너가 있고 저기 뭐 모퉁이가 있고 저기 골목길 있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특정을 했어. 거기까지 좋아.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저기 뭐가 있는지 저 포인트와 나와의 렐러티브한 위치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판단을 해서 그 최종적인 내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. 그죠? 저희는 그냥 저쪽에 카메라 있으니까 나는 이쯤에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로봇은 그딴 거 할 수 없죠. 자동적으로 아주 멍청한 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알고리즘도 설계를 해줘야 될 것이며,
그리고 모든 센서와 그 어떤 이제 뭘 가지고 있더라도 에러는 발생하기 마련이죠. 오차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뭐 그냥 외계인을 잡아다가 이제 갈아넣지 않는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이제 로봇이 행동을 하면서 누적되어 나아갈 오차를 정정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. 그게 없으면 점점 이제 아주 1%의 오차라도 있다면 그게 점점 쌓여가지고 한 20시간, 30시간 넘어가면은 엉망이 되어버릴 테니까요. 맞죠?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도 필요하겠죠.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 알고리즘 정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. 동의를 하시나요?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옛날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클래식한 비주얼 슬램을 고안을 할 때 밑에 그림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고안하셨어요. 첫 번째로 센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센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카메라겠죠. 뭐 스테레오 카메라가 될 수도 있든 RGB 카메라가 될 수도 있든 모든 일단 카메라겠죠. 이미지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라는 거를 이제 구해요. 이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개념은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로봇의 위치를 추정을 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느 딱 한 순간에 루프가 발생이 되면은 그 루프를 닫아줌으로써 최종적인 큰 오차를 한 번 더 보정을 하는 그런 어떤 그나마 잘 동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었고요.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도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옛 훌륭한 선배님들이 이제 고안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제 여러 이제 베리에이션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성능을 높이고 있는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슬램의 뭔가 근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슬램을 배우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,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냐를 제가 정리해 왔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옵셔널이라는 게 있죠. 이 옵셔널 붙은 게 있고 이게 안 붙은 게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? 옵셔널을 안 붙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식이 없으면은 이 세미나에서 멍 때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저거 뭔 말이지? 그냥 이러고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물론 제가 그렇게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텐데 최대한 쉽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학 지식, linear algebra, calculus, 그 다음에 geometry 이거는 뭐 고등학생 내 수준이면 충분합니다. 충분하고 남아요.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core concept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 뭐 아예 없다. 그러면은 정말 멍 때리고 있을 확률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모른다 하시더라도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다 포함을 해서 세미나에 녹여내려고 합니다. 뭐 부족하다면 뭐 그건 제 잘못이 되겠죠. 그리고 C++이나 파이썬 둘 중 하나는 좀 숙지를 하고 계셔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제를 이제 만들어 올 건데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 건데 그것들을 얘네 두 개를 좀 때때로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할 예정이거든요. 근데 얘네 둘을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아무래도. 그리고 이제 밑에 그럼 옵셔널은 그럼 뭐냐? 옵셔널은 정말 말 그대로 알면은 이해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알면은 편해요. 그냥 뭔가 알면은 저거 어디선가 뭔가 들어본 내용이다. 저거 뭔가 알 것 같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살펴보자면은 뭐 기본 물리 이거는 뭐 그냥
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를 알아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냥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등 가속도 운동 딱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. 2차원 평면 운동 이 정도 2차원 평면 강체 운동 뭐 이런 것만 아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mathematical statistics 이건데 얘는 그냥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제가 뭔 말을 하시는지 금방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이제 최적화 쪽에서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얘를 좀 알면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. Multi-view geometry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단 아시는 분이다. 그러면은 굳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? 예. 혼자 슬램을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CV API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제가 만들어 오는 예시들을 이해하시기 편하겠죠? 그죠? 그리고 일단은 제가 최대한 이것들을 먼저 이제 따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어도 될 수 있게끔 세미나를 좀 준비해 오려고 제 뼈를 한번 갈아 넣어 볼 테니까 일단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저한테 그냥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만약에 제가 준비해 왔는데 수식이 틀렸다 그럼 훈수도 환영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슬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자면은 일단은 슬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비주얼 오도메트리입니다. 일단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뭔지 좀 알아보기 전에 오도메트리가 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 세 번째 문단 있죠?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를 참조를 해서 적어왔습니다. 얘가 어떤 거냐면은 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내 변위,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추정하는 데이터를 응용하는 것이 바로 오도메트리라고 합니다.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퀴가 몇 번 회전했는지를 측정하는 센서를 가져다가 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추정하는 게 오도메트리라는 거죠. 이해하셨죠?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. 이게 뭔가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해서 그러면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딱 직관적으로 뭐겠어요? 사진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추정을 하겠다는 거겠죠? 그죠?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그 예시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. 뭔가 이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뭔가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뭔가 이동해 보인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 예,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 보인 것 같지 않나요? 그죠? 그렇다면은 이제 왼쪽으로 살짝 이동했으니까 이 시각적인 정보만으로도 인간은 딱 알 수 있어요. 아, 왼쪽으로 살짝 이동했구나. 근데 이 멍청한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죠. 보세요. 이거 딱 봐도 이게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? 이 멍청한 놈은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.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게 비주얼 오도메트리라는 거죠. 이 비주얼 오도메트리도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뭔가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딥VO라는 것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IMU랑 섞어가지고 VIO라는 것도 나왔고요.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. 근데 저희는 그딴 거 다 빼고 이제 정말 클래식한 VO부터 알아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VO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? 첫 번째로 일단 컴퓨터한테 주변 사물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주변에 이제 적어도 사물이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없더라도 뭔가 이미지 자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낼 필요는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과정을 필요한 알고리즘, Feature Extraction 알고리즘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. 첫 번째. 두 번째가 그 피처를 바탕으로 내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.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. 그죠?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뭘 배울 것이냐? 이 두 가지를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심도 깊게 다뤄질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또 V5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?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에러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에러 레이트를 1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
그러면은 저희 보시다시피 1%의 에러를 가지고 제가 이제 타임 스텝을 20번 지나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사진을 내가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20번 찍은 거예요. 20번 찍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예측해 보니까 자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갈 때 1%,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갈 때 1%, 그럼 그 1%가 계속 누적되겠죠. 그럼 누적이 어떻게 될까요? 더해질까요? 어림도 없는 소리죠. 이제 그 제곱으로 갑니다. 예, 그래서 이 1%가 20제곱이 됐을 때는 대충 20%가 넘습니다. 계산해 보시면 뭐 21%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만 타임 스텝이 커져도 20%가 에러가 넘어가는데 그럼 아예 쓸모없는 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, 이 에러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. 이 문제를 drift problem이라고 합니다.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. 그래서 이 drift problem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? 이제 이게 바로 저희가 VO 다음에 Visual Odometry 다음에 배울 내용인 백헤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과 그다음에 loop closing algorithm, loop detection algorithm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음에 배워볼 예정이고요. 그래서 백핸드에서는 어떻게 얘를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?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테크닉이 이제 bundle adjustment고 두 번째 테크닉이 이제 postgraph라는 테크닉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bundle adjustment 같은 경우는 슬램이 아니더라도 이제 3D reconstruction 같은 곳에서도 쓰이거든요.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. 실상 얘까지 이해했다 하면은 솔직히 루프 클로징은 좀 쉬워요. 얘가 제일 큰 난관이에요. 여기서 정말 이 번들 어저스먼트를 하고 번들 어저스먼트 이해하고 이 친구의 스펄스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얘를 최적화하는 과정까지가 이 번들 어저스먼트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.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좀 깊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로 한데 제가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. 그래서 그 포스그래프는 번들 어저스먼트를 이해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번들 어저스먼트 같은 경우에 직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내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트래젝토리와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의 위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예측할 위치에 대한 오차를 줄여나간다는 게 핵심이거든요.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그 위치를 추정을 할 때 한 1m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합시다. 그리고 초기 위치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.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로봇의 초기 위치, 그러니까 이 멍청한 로봇이 있죠? 멍청한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럼 이 멍청한 로봇이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. 그런데 다음 스텝, 이게 T1, 그 다음 스텝 T2가 됐을 때 로봇이 여기로 있다고 여기로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m의 오차가 있다 하면은 이 근처에,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한 모션 이퀘이션으로 로봇의 위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가정이 되는데 1m의 오차가 있다 했잖아요. 그러면은 로봇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에 1m 반경의 원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가면은 또 이제 뭔가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그 커진 원이 있겠죠. T3 그죠? 그러면 또 이제 쭉쭉쭉쭉 나아가 봅니다. 그러면 원이 이따만큼 커지겠죠. 여기 어딘가에 있어 로봇이. 이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어버린다고요.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주변 상황 같은 걸 인지하게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다 할까요? 꽃병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. 꽃병 이런 게 있다 합시다. 그럼 로봇이 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위치를 파악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이렇게.
그러면은 얘 여기 있으니까 나는 어디쯤에 있겠구나라는 정보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? 그럼 이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.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. 이렇게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거가 번들 어저스먼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얘를 어떻게 지지고 볶고 짬뽕을 하는가에 대한 수학적인 트리 번들 어저스먼트고, 아직 이 수학적인 트리로 털어낼 게 남아있나 봅니다. 연구원들은. 아직도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들었습니다. 근데 포스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랜드마크를 안 쓰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거든요. 그래서 번들 어저스먼트보단 그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적게 들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요즘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저희가 한번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. 이런 최적화 기법. 그리고 루프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자, 원래 이제 오리지널 트래젝토리가 저런 식으로 파란색 A 피규어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로봇이 추정한 트래젝토리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. 지금 딱 봐도 오차가 있죠. 그죠? 이거는 번들 어저스먼트든 이제 뭔가 비주얼 오도메트리든 피할 수 없은 만큼의 작은 오차일 거예요. 그죠? 그 오차 쌓여서 저런 식으로 된 걸 건데,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? 추정 궤적이 절이 됐더라도 로봇은 같은 위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은 나 같은 위치 돌아왔구나 하고 딱 인지를 해주면은 지금 저 추정된 저 겹쳐진 위치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깔끔하게 오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쫙 줄여주는 과정이 이제 루프 클로징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, 얘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로봇이 제자리로 돌아왔는지, 이 궤적에 루프가 닫혔는지를 디텍팅 해보는 알고리즘을 이 파트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유명한, 가장 그리고 클래식한 bag of words라는 이제 개념을 배워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reconstruction인데, 자, 때때로 저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뭔가 랜드마크 위치들 몇 개만 가지고 이제 맵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? 저희가 슬램을 앞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오면서 스펄스 맵은 자동으로 구해질 거예요. 그죠? 랜드마크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. 근데 그 랜드마크 위치만 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. 대표적인 예로 obstacle 이제 avoidance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물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. 근데 내가 지금 쟤랑 충돌을 할 것인가, 얘를 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, 이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랜드마크 위치만 알고 있는 희소한 맵, 스펄스 맵 대신에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꽉 찬 정보, 그 주변에 대한 꽉 찬 정보인 댄스 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희는 그 댄스 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과정을 이 리컨스트럭션에서 배워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인터랙션을 위해서 세멘틱 맵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데 뭐 그거는 집어치우고요. 일단 지금에서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.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,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뭘 얻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,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니까 2D rigid body motion, 이거는 꼭 알아야겠죠. 지금 로봇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도 모르는데 뭘 슬램을 뭘 하고 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? 로봇의 움직임 자체를 수학적으로 묘사를 못하면은 그냥 슬램이고 뭐 없습니다. 그리고 로봇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학적인 트릭 한 스푼을 엎어주기 위해서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걸 배워볼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랑 카메라 모델,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 얻은 이미지로 주변에 있는 그 포인트 P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수학적인 모델을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제가 계속 얘기했죠. 최적화를 해야 된다고.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Non-Linear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몇 가지 배워볼 예정입니다.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.
여기까지 무조건 어느 정도 이제 막 엄청 스트릭트하게 이해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두루뭉술하게라도 이게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으셔야 돼요.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뒤에 가셔서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럼 그 다음 베이직한 거 다음에 뭘 배울 것이냐?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isual Odometry, Bundle Adjustment, Post Graph Optimization, Loop Closing 이걸 배울 건데 자, 저 베이직한 부분 4개 있죠? 저게 Visual Odometry 그 다음에 백핸드 파트에서 진짜 액티브하게 쓰입니다. 저 4가지에 대한 수학적 노테이션을 바탕으로 저 두 개가 쓰여지는 거예요. 한마디로 저 위에 있는 거를 이해를 못 하셨다 또는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건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. 자, 그러면은 이 베이직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? 이게 필요합니다. 얘네들이 저 베이직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. 옵셔널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저 1번 하고 A, B, C, D까지가 미니멈 리퀘어먼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저 미니멈 리퀘어먼트 여기서 좀 많이 채워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 이제 그게 만약 안 된다.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써야 될 슬램은 뭐냐? 우리가 뭘 어떻게 써야 되냐? 현재 도대체 슬램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? 뭔가 ORB 슬램이니 뭐 오브젝트 슬램이니 뭐 여러모로 말이 많던데 다 뭐냐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제가 알아보고 준비를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딥러닝을 요즘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슬램의 계파가 2가지가 있거든요. 뭐 오브젝트 슬램하고 다이너 슬램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브젝트 슬램은 뭐냐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같이 사용을 해서 슬램에 추가를 해 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저희가 앞으로 배울 슬램에 물체들을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로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. 이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이 쓰일 수도 있겠죠. 쓰이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연구들도 있어요. 오브젝트 슬램이 전부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. 오브젝트 슬램도 되게 베리에이션들이 많거든요. 다이너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슬램을 한다 하면은 뭔가 복작복작거리는 거리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. 한마디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에서도 제대로 슬램이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. 그거를 이제 규격화해서 나온 슬램이 이제 다이너 슬램인데 제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을 사용하는 게 있고 뭐 안 사용하는 게 있겠죠. 베리에이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다면은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하드웨어의 스펙이 살짝 부족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제슨 대표적인 거죠. 이런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사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딥러닝을 얹을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해가지고 인퍼런스 내용을 내려받던가 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, 세그멘테이션, 뭐 뎁스랑 포즈 이스티메이션 등등등등 여러가지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슬램과 아주 액티브하게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베리에이션들로는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IMU 그러니까 관성 측정 유닛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인 VIO를 요즘 기업들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번에 이제 로보티즈 갔다 왔을 때 이제 표윤석 박사님한테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들은 게 있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VIO를 많이들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
그리고 VO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도 있습니다. 이걸 딥 VO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근데 딥러닝의 가장 큰 단점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도 뭣도 아닌 초기 이제 그 모델을 넣어줘야 된다는 점, 이게 좀 그 단점으로 많이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살짝 VIO를 기업에서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슬램 중에 하나인 그 베리에이션 중 하나인 큐브 슬램이라는 거를 좀 살짝 스키밍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,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을 하고 다이나믹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을 한대요. 그리고 신기한 점이 딥러닝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3D 오브젝트 디텍션, 정확히 말하면 좀 이제 오브젝트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이 슬램에 추가적인 기하학적 제약을 둬서 성능을 끌어올렸다, 뭐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좀 얘 좀 많이 핫해 보입니다. 그래서 얘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이 인풋 이미지랑 이제 뭐 번들 어드저스먼트, 패널 트래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. 뭐 여기 어딘가에 또 다른 틀이 있겠죠. 근데 소스 코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어요. 굳이 이제 뭔가 딥러닝을 무조건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보다도 상황에 맞게 이제 알맞은 알고리즘들을 쓰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. 제가 이번 세미나 끝나고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거기까지 도전을 해보죠 뭐. 그래서 일단 저희 세미나의 목표입니다. 일단 제가 설정해 온 목표인데, 일단 상대적으로 슬램에 관심이 없으신 크루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슬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. 근데 만약에 슬램 파트를 난 진짜 액티브하게 이용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파이팅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네요. 파이팅. 근데 나는 슬램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싶은데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였다. 파이팅. 파이팅. 그리고 이제 저희 플랫폼의 워비 슬램을 직접 이용해보는 것까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기도 한데, 여기까지 이제 제 세미나의 욕심이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 다른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세미나를 준비해 올 거 할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